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마지막 거요. 사진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근처에 도시가 있어요. 에밀리는 샘을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를 좋아했고 실제로 만나기로 했어요. 샘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에밀리가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파란 모자를 쓴 3명의 남자를 봤어요. 그들은 그녀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누가 샘인지 에밀리가 알아내는데 도와주실래요?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 첫 번째 남자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커피숍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손님이 아니라 직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가 샘이에요. 장미꽃을 들고 데이트를 할 준비가 되었네요. 헨리는 1학년 때부터 에밀리를 좋아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죠.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 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헨리는 매우 속상해했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남자 3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그녀의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119에 전화 걸려고 했지만 그 남자들이 손에서 그녀의 폰을 낚아채갔어요. 다행히 헨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는 남자들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내가 경찰을 불렀어! 범인 중 한 명이 소리쳤어요. 가자, 헨리가 경찰을 불렀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망쳤어요. 에밀리가 날 좀 내버려둬 헨리, 그건 멍청한 짓이었어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녀는 이게 꾸며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헨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샘은 새해 선물로 에밀리에게 완벽한 걸 주고 싶어 해요. 하지만 대체 뭘 사줘야 할지 몰랐죠. 그는 그녀가 노트북 장바구니에 뭘 저장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에밀리가 샤워하러 갔을 때 샘은 그녀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샘은 그걸 몰라요. 다행히 노트북 옆에 7337이라고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샘이 해봤지만 풀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는 뭘까요? 샘은 3333333777을 쳐봐야 해요. 짜잔! 샘은 에밀리가 전자피아노 갖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악기 가게에 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아노를 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샘은 계산대에 지갑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다시 돌아갔지만 지갑은 거기에 없었어요. 경찰이 빠르게 도착해 3명의 목격자를 신문했어요. 계산원은 지갑을 못 봤다고 했어요. 마이크는 자기는 바이올린에 대해 물어보려고 계산대로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갑은 못 봤다고 했어요. 다이애나는 남편과 통화하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쳤나요? 마이크였어요. 샘은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명시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는 자신이 그걸 가져가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샘의 삼촌인 마크는 책상 서랍 안에 10만원짜리 지폐를 넣어놓고 일하러 갔어요. 돌아왔을 때 돈이 없어졌어요. 그는 3명을 신문했어요. 그의 아내는 책상 위에 있는 책 아래에 돈 넣어놨어 라고 했어요. 정원사는 책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넣어놨어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는 책 밖으로 지폐가 튀어나온 걸 봤어요. 잃어버릴까봐 걱정돼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사이에 옮겨놨어요 라고 했어요. 마크는 샘에게 도둑이 누군지 알아내는 걸 도와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그는 이 사건을 해결했어요. 누가 돈을 훔쳤는지 아시겠어요? 정원사예요. 1페이지와 2페이지는 같은 면의 반대쪽이에요.
에밀리는 미용사로 새 직업을 구했어요. 근무 시간 중에 그녀의 매니저가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물었어요. 이상하다. 이건 누구 머리카락이죠? 이 세 여자들을 보세요. 이 금발이 누구의 것인지 추측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 어두운 색 머리의 여성은 천연 회색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는 건 이 머리카락은 그녀의 것이 될 수가 없죠. 이 여자분의 백팩 좀 보세요. 배달원이지 손님이 아니네요. 이 말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파란 머리를 한 이 여자의 것이란 뜻이죠. 에밀리가 그녀의 머리를 자르고 파란색으로 염색했어요. 에밀리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그녀는 하루에 4번의 커트, 2번의 염색, 3번의 스타일링을 해야 해요. 각 커트는 45,000원, 염색은 7만원, 그리고 스타일링은 2만원이에요. 그녀가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녀는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문에 있는 표지판을 보세요. 일요일엔 문을 닫아요. 오늘이 일요일. 커피와 간식을 먹을 시간이에요. 푸짐하게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날카로운 삐 소리가 정막을 깨트립니다. 화재 경보기예요. 아, 이래도 돼요? 학생들이 줄지어 교실을 빠져나가고 대학 전체가 대피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밖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이 안 나는데요? 연기도 없어요. 총장은 경비업체로부터 문자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경보를 울렸어요. 연기 감지기가 아니었어요. 총장은 주위를 둘러보고 통상적인 용의자 4명을 불러 모았어요. 매트는 알람이 울렸을 때 화장실에 있었어요. 줄리아는 지리 기말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클라크와 렉스는 과학실험실에서 함께 이상한 녹색 운석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7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 줄리아였어요. 지리 선생님이 기말고사를 연기했어요. 기억나요? 숨길 게 없으면 왜 거짓말하겠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안 좋은 날이에요. 누군가가 운동장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베었습니다. 관리인은 오늘 아침 4명의 학생들이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요. 용의자들을 인터뷰할 시간이에요. 에밀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봤다고 합니다. 샘은 구내 식당에서 수프를 먹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물리학 기말고사 시험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하루 종일 엿기를 들고 해변에 갈 몸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무를 베었을까요? 7초가 지금 시작됩니다. 분명히 샘이에요. 그는 수프를 먹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억하세요? 만약 정말로 구내식당이 있었다면 설탕 사건을 언급했을 거예요. 게다가 총장은 거기 있었지만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생물학 기말고사장으로 향합니다. 독특한 유형의 기말고사를 치르는 새로운 교수가 있습니다. 총장은 교실 뒤쪽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교수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무화과 나무 씨앗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키운 사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결과를 발표해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절반은 아름다운 녹색 무화과 나무가 있는 화분을 들고 있어요. 나머지 반은 평범하고 흙으로 가득 찬 화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도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은 빈 화분을 가진 학생들이 모두 A를 받을 거라고 발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7초 안에 풀어보세요. 시작! 학기 초에 교수는 모든 학생에게 가짜 무화과 씨앗을 주었어요. 활짝 핀 식물을 들고 나타난 학생들은 다 자란 식물을 사서 화분에 심었을 거예요. 걸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시험 철학입니다. 젊은 교수는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흉상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상은 왜 존재하지 않는지 다음 주제에 대해 짧은 에세이를 쓰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학생은 A를 받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C를 받을 겁니다. 까다로운 교수님이군요. 1시간 후에 학생들은 시험지를 제출합니다. 대부분은 시험지 앞뒤를 채웠지만 한 학생은 겨우 2단어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A를 받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정답을 맞힐 시간을 7초 드립니다.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흉상요? 총장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그의 바퀴 하나를 빼갔어요. 어떻게 집으로 가죠?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지만 도둑은 볼트까지 가져갔어요. 4개 다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7초 안에 계획을 세우세요. 다른 3개의 타이어에서 각각 볼트 하나를 풀어서 스페어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 각 타이어는 볼트 3개가 있어요. 그 정도면 가까운 정비소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치열한 하루네요. 총장이 잠시 쉴 준비가 됐는데 또 다른 급한 문자를 받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깨진 유리가 있어요. 누군가 저 위에 있는 창문을 깼어요. 주변에는 요리사, 정원사, 학생 3명밖에 없습니다. 요리사는 누군가가 수프에 설탕을 넣어서 지난 1시간 동안 새 수프를 끓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원사는 나무 위에서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 학생이 유리를 깨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7초를 드릴 테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맞춰보세요. 정원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죠? 나무는 이미 잘려나갔어요. 그가 유리를 깼어요. 아마 사고였을 거예요.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 총장은 교내 최고의 전통인 기말고사 파티로 향합니다. 체육관에서 파티가 있어요. 조명도 있고 장식도 있고 DJ도 있고 다들 한껏 멋을 낸 것 같아요.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파티는 밤새도록 진행되지만 새벽 4시쯤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너무 세게 쾅 닫아서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됩니다. 모두 갇혔어요. 총장은 파티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출구를 찾아서 사무실에 있는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밖에서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학생들 중 한 명인 에릭은 환풍구를 통해 체육관에서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총장은 그를 보고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집니다. 왜죠? 마지막 수수께끼예요. 7초,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에릭이 실토했군요. 그는 분명히 전에 환풍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물리학 기말고사 답지를 훔친 사람은 아마 그였을 거예요. 아직 보름달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흡혈귀는 햇빛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2방은 안전해요. 화분을 사서 가게를 나섭니다. 마을 광장에 7명 있어요. 다들 평범한 행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수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다 쳐다보세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이 뒤집혀 있어요. 그가 여러분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소녀는 안테나가 있는 무선 송신기를 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할머니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경은 빨간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몰래카메라가 있어요. 화분을 땅에 던지고 그곳에서 도망쳐서 골목에 숨습니다. 벽돌 건물의 벽에 여러 소녀들이 있는 포스터가 보입니다. 에리카라는 이름의 소녀는 아메리카에 살고 있어요. 디나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는 어디 있을까요? 정답은 볼리비아입니다. 버스를 타고 은신처로 향합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모릅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개 있어요. 사람들이 각 다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누구죠? 이 남자예요.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던 사람이에요. 강 위에 다리를 건너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거대하고 둥근 모양의 건물입니다. 안에 둥근 방이 있어요. 거실로 가니 거울이 깨져 있어요. 가정부, 정원사 그리고 요리사가 오늘 그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요리사가 오늘은 집에 전혀 안 갔다고 합니다. 정원사는 밖에서 꽃을 자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부는 꼭대기층의 모든 방의 구석을 청소하고 있었고 거울을 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누굴 믿으시겠어요? 가정부가 구석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집은 둥글어요.
구석이 없어요. 하지만 글쎄요, 그건 그냥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가정부는 정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엌에 있는 이 냄비 보이세요? 김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이건 요리사가 오늘 실제로 집에 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거짓말했다는 건 거울을 깨뜨렸다는 뜻이에요. 요리사를 용서하고 집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부엌에 가서 좋은 부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하실로 갑니다. 좋은 지하실이에요. 그리고 좋은 거실에 갔다가 좋은 욕실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별로 좋지 않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슨 방일까요? 침실이에요. 집을 나와 빠른 새 자동차를 탑니다. 빈 도로를 저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차 안에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길은 절벽 끝으로 이어집니다. 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있지만 차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운 좋게도 아직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요. 어떻게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엑셀을 밟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페달에서 발을 떼세요. 그러면 차는 속도를 줄이고 멈출 거예요. 차에서 내리자 배가 고파져요. 뷔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갑니다. 딸기, 산딸기, 바나나, 사과가 차려져 있는 식탁에 다가갑니다. 이 과일 중 일부는 신선하지 않아요. 어느 거죠? 모든 과일 쟁반이 거의 다 비었는데 딸기는 많이 남았어요.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아마 싱싱하지 않아서였을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해변으로 산책을 갑니다. 뒤에 낯선 사람 2명이 있는 걸 눈치챘어요.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서 더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크고 오래된 배 뒤에 숨었어요. 하지만 추적자들이 여전히 여러분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크고 오래된 건물에 숨기로 했습니다. 열 탐지기가 장착된 안경을 쓰고 폐허 속을 걸어갑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손전등을 켜고 복도를 바라봅니다. 좀비 셋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도망쳐가려고 하는데 진짜 좀비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죠? 열 탐지기가 있어요. 이건 좀비의 몸이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건 좀비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란 걸 의미합니다. 좀비는 열을 내지 않아요. 오래된 건물을 나오자 앞에 3개의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길은 늪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길은 뜨거운 석탄으로 덮여 있어요. 세 번째 길은 독 전갈로 가득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요? 토마스는 30분 일찍 도착했고 꽃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비게일은 런던에서 막 돌아왔고 토마스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비게일입니다. 도로 왼쪽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와 멜라니는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요리를 하고 있고 멜라니는 정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하지 않나요? 엘리자베스예요. 요리하는 동안 고기가 햇볕에서 상하고 있어요. 때는 6월이었고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에게는 각각 특정한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가 학생들 중 한 명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교수는 그 학생이 속임수를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의자는 누구였고 왜죠? 이 금발 여학생이에요. 지금은 6월이고 날씨도 좋고 모두 학생들은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학생은 높은 부츠와 긴 소매의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엘라는 새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차고에 잠그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고를 열었을 때 오토바이가 사라졌어요. 엘라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은 엘라의 이웃 3명을 신문했습니다.
라이언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콜린이 말했죠. 내가 걔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제이는 엘라의 집에 정원 도구를 빌리러 갔었지만 엘라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을까요? 콜린이었어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오토바이를 봤을 리가 없어요. 글자의 순서를 보세요. 다음은 뭘까요? 이 글자들은 각 요일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S는 Sunday를 의미하고 M은 Monday를 의미하죠. 그리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가 있어요. 토요일만 남았으니 S가 필요하겠네요. 마크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3개나 있었지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하고 건장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3마리의 크고 매우 배고픈 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언제든지 마크를 공격할 준비가 된 작은 로봇이 많이 있었어요. 안전하게 빠져나오려면 마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비록 화가 난 로봇이라고 해도 여전히 아주 작으니까 아마도 많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에밀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한 곳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3개의 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동작 감지기가 달린 철제 블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절대 상대를 놓치지 않는 전기 충격 장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깨진 유리가 바닥 곳곳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부츠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밟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스텔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독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저와 앨리스는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앨리스의 집으로 앨리스를 데리러 갔어요. 노크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앨리스가 집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비상 열쇠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앨리스가 옆에 빈잔을 두고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경찰관은 스텔라에게 무엇을 만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스텔라는 문과 잔 그리고 친구를 만졌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 스텔라는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스텔라는 불이 켜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등 스위치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도넬 부인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어요. 경찰은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죠? 부인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못 봤다고 했어요. 아마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을 거예요. 한 청소부가 사무실 건물에서 창문을 닫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사고였음에 틀림없다고 동의했어요. 다행히 캘럼 형사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나서 그것이 사고가 아닐 것이
다행스럽게도 밤이네요. 태양이 없기 때문에 돋보기는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문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애셔는 생일 파티를 열려고 했어요. 그는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친구들 중 한 명이 외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렉스예요. 보세요. 그의 신발은 둘 다 왼쪽 신발이에요. 이상하죠? 한 평행 우주에 단 것을 먹고 재미있게 노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공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요. 노슬로 부인은 클럽에서 파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딸들에게 그날 뭘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애나는 친구들을 초대했다고 했어요. 거대한 피자를 만들어 함께 먹었다고 해요. 한나는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한 명의 딸은 몰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나예요. 손을 보세요. 잉크 얼룩이 있어요. 만약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펜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카리나는 역사가가 되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책을 읽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역사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카리나가 박물관에서 공부하는 동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갔어요. 카리나가 돌아왔을 때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엘은 카리나와 그녀의 물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터커는 그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라일라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나요? 터커예요. 박물관에서는 전화통화 금지예요. 무어 부인에게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 딸들이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낮 동안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비가 오는 화요일에 부인은 퇴근해서 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샬롯이 2층을 진공청소기로 청소했다고 했어요. 인디애나는 빨래를 했다고 했어요. 폴라리스는 정원에 있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을까요? 폴라리스예요. 식물에 물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밖에 비가 오는데 왜 물을 주죠? 캘럼 형사는 흡혈귀와 엘프를 찾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는 흡혈귀가 동네 왼쪽 편에 있는 빨간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가족을 자세히 보고 흡혈귀를 찾아보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울 앞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사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프를 찾아봐요. 엘프는 동네의 오른쪽 편에 있는 녹색 집에 삽니다. 캘럼 형사도 이 건물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운 좋게도 겨우 2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누구죠? 이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의 귀가 뾰족해요. 미첼 씨 부부는 경찰을 불렀어요. 부부는 사립학교 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 도시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3명의 10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누가 미첼 씨 부부의 아들인지 알아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가운데 있는 학생이에요. 미첼 씨 부부는 아들이 아침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을 거예요. 피버스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두 나라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관원들은 매일 그의 가방을 검사했지만 금지된 물건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피버스가 분명히 무언가를 밀수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세관원들이 옳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나요? 보세요. 피버스는 매번 다른 자전거를 탔어요. 그는 세관원들 코 앞에서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아담스 부인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외출 금지와 TV 시청이 허락되지 않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집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TV가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TV는 이미 꺼져 있었어요. 세레니티는 정원에 있었어요. 지난 2시간 동안 화단을 손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크레시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에버렛은 차고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세레니티입니다. 아무도 정원에서 드레스를 입고 일하지 않아요. 또한 그녀는 완전히 깨끗한 데다가 정원 도구도 없어요. 올리버는 짐을 잘 못 쌉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필요 없는 물건을 가지고 가요. 오늘 그는 숲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어요. 그의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여행에 무엇 왼쪽에 있는 남자는 결혼 반지도 없는 것 같으니 오른쪽에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이 둘을 보세요. 누가 개를 키우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남자예요. 봐요. 신발이 다 씹혔어요. 개가 그랬나 보네요. 케일린과 줄리엣은 그룹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친구 집에 가려고 해요. 적어도 그녀들의 부모님은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은 그들 중 한 명은 비밀리에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고 있고 대신 그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케일린이죠. 공부하러 가기엔 너무 잘 차려입었고 보통 그룹 프로젝트 하는데 빨간 립스틱은 잘 안 바르죠. 아만다는 여름 내내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냈어요. 마침내 그녀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기차역으로 왔어요. 이 남자들 중 누가 그녀를 몰래 작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줄 꽃과 사탕을 들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전 이 남자가 아만다를 좋아한다고 말할 것 같네요. 시드니와 루이사 둘 다 역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들의 엄마는 그녀들을 외출 금지시켰고 주말 내내 공부하게 했어요. 엄마는 종종 그녀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방에 들어왔죠. 여러분은 어느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나요? 시드니예요.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엄마가 걸어오는 소리 들었을 때 공부하는 척하려고 책을 들었을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비가 오는데 꽃에 물을 주고 있네요. 리비에라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학생들의 숙제를 모아 컴퓨터 테스트를 하게 한 다음 수업 중에 과제물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우연히 매우 비슷한 2장의 숙제를 발견했고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숙제를 베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기 그 학생들이에요. 애셔와 홀든이죠. 누가 베낀 건지 알 수 있겠나요? 애셔예요. 그의 손은 간 묻은 잉크로 덮여 있는데 아마 수업 직전에 숙제를 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리드 씨는 밤에 또 하나의 긴 교대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리드 부인은 이미 한동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을 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고 싶어 했죠.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확인하기로 결심하죠. 그 다음날 그녀는 남편에게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왜죠? 봐요. 그의 주머니에 열쇠가 한 쌍 있어요. 그의 열쇠는 벽에 걸려 있으니 이건 다른 사람의 집 열쇠란 거겠죠. 애슐리는 생일 파티를 열어 몇몇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릴리아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엄마가 외출 금지를 시키고 방 청소하겠다고 거짓말했어요. 애슐리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해 주었어요. 이걸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릴리아나는 같이 공부하고 저녁에 영화를 보자고 애슐리를 집에 초대했어요. 애슐리는 동의했지만 릴리아나의 집에서 그녀가 자신에게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떻게요? 릴리아나의 방이 여전히 지저분해요. 그 전날 청소를 했다면 깨끗했으니까요. 한 유명하고 부유한 작가가 저택에 혼자 살며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를 본 유일한 사람들은 요리사, 정원사, 청소부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식사 전에 청소부가 그녀가 그녀의 방에서 독살된 걸 발견하곤 경찰을 불렀어요. 이 중 3명이 용의자예요. 요리사는 유튜브로 요리 블로그를 보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저씨는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일을 막 시작하려고 했었다고 했어요. 정원사는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고 해요. 그녀를 독살한 건 누굴까요? 요리사가 틀림없어요. 아침 식사 직전에 일어났는데 그는 아무것도 요리하고 있지 않았죠. 그는 그날 아침 식사가 필요치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여름방학이었고 아리아나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같이 캠핑을 가자고 초대했어요. 아리아나는 캠핑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집에 있으면서 TV 보는 게 낫다고 자백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스로 가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녀는 집에 있으면서 TV쇼를 몰아보고 있었죠. 가족이 그녀에게 휴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리아나는 그것을 포토샵해서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그녀의 친구들이 그 사진을 봤을 때 아리아나가 그리스에 없었다는 걸 알아챘죠. 어떻게죠? 아리아나가 포토샵을 했지만 친구들은 그녀를 제외한 사진 속의 모든 사람들에겐 그림자가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할리는 도시 교회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해요. 그곳은 조용하고 고요했죠. 어느 날 단 3명의 손님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마실 것을, 두 번째 손님은 초콜릿 바를, 세 번째 손님은 그냥 기름값을 지불했어요. 그중 한 명은 범죄자이며 헨리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누가 범죄자이며 그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남자는 $25 지폐를 지불했어요. 그런 돈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지폐를 위조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9월 17일이고 아니카는 마침 허리를 삐끗해서 넘어지고 기절했어요.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3명의 여자가 그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자신이 마이크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진짜 아내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여성의 배는 다음 주에 출산하는 여성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 여성은 굽이 높은 신발에 신발끈을 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신발은 끈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배 때문에 혼자 끈을 매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고양이를 찾으세요. 맞아요. 두 번째 고양이의 발은 다른 고양이들과 달라요. 티나는 5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생들의 침대에서 누군가가 창문을 쾅 닫은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려서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티나는 여동생들 중 한 명이 모두가 잠든 후 집을 나갔다고 의심하고 서둘러 동생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티나는 5개의 침대를 모두 조사했어요. 모두들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티나가 모두가 잠든 후 밖에 나가려다가 큰 소리를 낸 여동생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침대에 있는 동생이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더러운 운동화를 신은 채 담요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다이애나, 그녀의 약혼자 팀, 언니 사라, 그리고 강아지는 팀의 어머니인 윌슨 부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이애나는 강아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세 가족 모두에게 물었어요. 팀은 옛 친구들과 만나 어울렸다고 했어요. 사라는 작은 고양이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새 애완동물을 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윌슨 부인은 심각한 알레르기 때문에 강아지를 멀리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윌슨 부인은 자신의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 사실이었다면 고양이 옆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베티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웃 로렌은 어젯밤 나이트클럽에서 베티의 딸들 중 한 명을 봤지만 정확히 어느 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딸들이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추궁했어요. 샘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고 했어요. 젬마는 남자친구 알렉스와 데이트를 했지만 자정 전에 집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켈리는 밤새 TV쇼를 보고 집을 나간 적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얼굴과 옷을 보세요. 반짝이로 뒤덮여 있어요. 도서관에서 왜 반짝이가 필요하죠? 코끼리는 자다가 매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의 그림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코끼리는 하루 종일 자신의 그림자를 찾다가 마침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마법사는 자신이 코끼리의 그림자를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코끼리가 그걸 알아본다면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코끼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자가 딱 맞아요. 켈리는 그녀의 선생님 중 한 명이 흡혈귀라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켈리가 진짜 흡혈귀를 알아내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바로 여기요. 음식에 눈알이 들어있어요. 제이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서 귀중한 보석 수집품을 가져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녀가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금고가 열려 있었고 모든 보석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인을 즉시 체포했습니다. 왜죠?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 동안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다르게 생긴 벌을 찾으세요. 맞아요. 이 벌은 다른 벌들보다 줄무늬가 더 적어요. 잭과 사라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골로 갔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크고 달콤한 수박을 샀어요. 그들은 해변에 자리를 잡고 수박을 자르고 맛있게 먹었어요. 수박은 달고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수박 3조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20분 후에 사라는 아팠어요. 잭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수박에 독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어요. 사라와 잭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잭은 멀쩡할 수 있죠? 독은 수박 씨에 있었습니다. 사라는 씨를 먹었고 잭은 씨를 뱉었어요. 그림을 잘 보세요. 판다들 사이에서 개를 찾을 수 있나요? 이 작은 친구는 확실히 판다가 아니에요.